어제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두 끝났죠. 대표의 한동훈,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진종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특이한 거는 러닝메이트로 원팀을 이룬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윤 대 친한 이런 분류들도 이루어졌죠. 이른바 친한계의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 그리고 친윤계의 김재원, 인효한, 김민전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됐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어느 때보다 대결 구도가 치열했는데 이 전당대회 후에 과연 앙금 없이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건가? 한동훈 당대표는 저희가 곧 긴 인터뷰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이번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과연 세 번째 당선이 될 것이냐 김재원 최고가 이거였거든요. 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좀 그 선거 운동 과정이 힘들기도 했고, 음, 당원들이 걱정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제가 우리 당에서 활동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요. 예. 전당대회가 이렇게 막 무리지어서 서로가 다른 쪽을 공격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하여튼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말씀드린 것을 앞으로 실천해 가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사실 당신과 민심이 한동훈이라는 정치 신인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그런 와중에 세 번째 도전하는 뭐 당에서 20년 김재원 후보를 또 택한 이유는 뭘까? 이 결정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하세요? 사실 당원들의 입장 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당 지도부가 당을 운영하는 것,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보다 잘하는 노력 이런 것을 크게 기대할 예. 좀 높게 생각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정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김재원 최고처럼 경력 많고 경험 많은 분이 어떤 밸런스, 좀 안정감을 가지고 가달라 이런 뭐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결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62.8%, 김기현 대표 때 그때 사실 엄청난 조직표가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52.93%였고 이준석 대표 바람 불었을 때도 득표율이 43.82%였어요. 다 반올림을 해보자면 63 대 53 대 43. 후보가 4명이나 나왔는데 63%라는 건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어쨌든 총선에서 아주 괴멸적으로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도 당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데 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국회를 거의 장악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좀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줄 대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좀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원했고 전투력을 원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 대표가 된 게 아니냐. 근데 시작부터 어대한이었던 건 맞는데요.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었어요.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 그 문자 뭐 익십 논란 요거였고 후반에는 패스트트랙 취소 요청 논란 요게 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둘 다 변수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에서는 크게 표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예, 이 당원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저 내부 분란으로 비춰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그 마음에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는데, 다만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대 심리가 커졌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비토그룹처럼 많은 반대자들이 좀 새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정도 변수는 아니었지만 원래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의 반한 심정은 그것 때문에 더 커졌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저는 들리네요. 그래서 그분들의 반대 심리를 극복하는 것이 예. 앞으로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해주셔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한동훈 후보가 당장 이번 주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숙제라고 하면 뭘 좀 조언하시겠습니까? 정치 선배로서 조언하신다면. 일단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좀 더 인간적인 관계 설정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것도 좀 힘들어지거든요. 인간적인 신뢰. 어제 전화는 바로 두 분이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통화하고 뭐 조만간 밥도 먹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던데. 네. 예. 그 정도로 좀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아무래도 오해가 쌓여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해를 좀 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의 강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 뭐 조금만 더 예, 구체적으로. 당이 예를 들어서 당이 앞으로 좀 쪼개진다 이런 식으로 김재원 최고위원님. 쪼개진다고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맞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화학적인 결합, 통합, 네. 이것이 화합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인데, 진짜로 쪼개질 가능성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이라 잘 가지만 나중에는 분당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전당대회 때 나왔잖아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그런 의구심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해가 또 다른 간극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간단치는 않다는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어요. 뭐냐면 물론 뭐 쪼개지고까지는 아니지만 전당대회가 워낙 치열했기 때문에 저렇게들 치열하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얼굴이나 볼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 했거든요. 당장은 후보들 간에 서로 상처 주고받은 거 요거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끼리 그 정도의 서로 간에 경쟁의 과정에서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검증의 이름으로 좀 문제가 제기된 것, 그 정도는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좀 인간적으로 관계가 좀 단절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들 간에 말싸움하면서 좀 주고받은 상처는 원래 선거 끝나면은 그거는 치유됩니까? 그거는 경선을 한두 번 해본 분들도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당대표의 당무 수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대표께서 해결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앞으로의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시즌 2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유사한 경험을 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어떻게 비슷한 부분, 뭐 다른 부분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려는 순간부터 굉장히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리고 입당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모욕을 준다든가 또는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액션을 취했고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후에도 당대표가 사실은 선거운동의 장애 요인이 될 만한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와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고 멀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했는데 거꾸로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했었거든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관계였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예. 현재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오해라든가 또는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노력을 하면 해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 공적인 게 차라리 풀기가 쉽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도 자신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정치적으로 성장할 생각이 있다면 예. 현직 대통령의 도움이라든가 현직 대통령과의 원활한 관계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서 단순한 인간적인 섭섭함이 그것이 지금 오해 또는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효과를 낳았다면 지난 20여 년간의 좋은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또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의 방향은 충분히 설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당장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새 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가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전대 과정에서 특검의 제3자 추천을 전제로 한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거든요. 이제 당 대표가 됐으니 자신이 밝힌 그 부분을 가지고 야당과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선거 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뭐 선거 전략상 또는 국민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당 대표가 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당이 오랫동안 지난 십수년, 20여 년 동안에 이어온 이 정당 민주주의의 오랜 성과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째 하나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고 두 번째는 최고회의를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고 세 번째가 투톱 체제거든요. 그래서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고 그 최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보기에도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예.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 당의 원칙이거든요. 당헌의 명백한 규정이고 더 나아가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이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언뜻 생각해서는 원내대표보다 당대표가 어떤 더 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대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당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투톱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헌에 명백하게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의 권한을 갖고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난 20수년간 우리 당이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당대표의 권한으로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문제 제기가 되면 이것이 혼란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당이 만들어온 권한의 분산의 한 방법으로 투톱 체제를
구성을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졌는데도 그럼 대표가 이견을 말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죠. 이견. 예, 개인적인 이견일 수는 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것은 이제 원내대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최상병 특검법. 또 하나 새로운 게 이제 한동훈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선 선을 그어왔어요. 그런데 전대 과정에서 이제 댓글팀 의혹 뭐 이런 게 제기되면서 한동훈 특검 카드를 수면 위로 올린 상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 수사에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또 그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텐데 그 수사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도 않은 현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도 전에 특검부터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시도는 우리 당이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만약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낼 경우 이견을 말할 경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 지도부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순수한 개인의 의견이라면 그것이 충분히 정치인이 개인 의견을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당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검찰에서 제3의 장소에서 그 조사한 부분. 어제 이 질문을 받고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수사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0초 남았습니다. 늘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 예. 다만 이제 앞으로 당대표가 되셨으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자꾸 답을 요구받을 텐데요. 그러면 그냥 국민의 눈높이 또는 민심 이런 추상적인 언어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좀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국민 눈높이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들리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반대 입장으로도 당대표시니까요. 들리네요. 김 최고위원님. 아니 저도 국민의 눈높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현충원 일정 오늘 가셔야 되잖아요. 네. 예, 그 일정부터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